오늘의 서먼 데일리 브리프 시작합니다. 서먼 멤버십 회원분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? 일이나 공부나 뭐든 간에 분명히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어느 순간 성장이 꽉 막혀버린 것 같은 느낌. 실력은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서 진짜 답답한 순간 말이에요. 사실 이런 정책이 누구에게나 찾아오잖아요. 오늘은 바로 이 단단한 벽을 시원하게 돌파할 새로운 공식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도대체 우리는 왜 멀쩡히 잘 가다가 이런 벽에 쾅 하고 부딪히는 걸까요? 그 원인을 제대로 알려면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심리학 연구 하나를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. 이걸 바로 정체기 효과, 영어로는 플래토 이펙트라고 부릅니다. 말 그대로 계속 연습하는데도 실력은 더 이상 늘지 않는 단계라는 뜻이죠. 이게 1960년대에 피츠와 포스너라는 두 심리학자가 타이핑을 배우는 사람들을 관찰하다가 발견한 현상인데요. 처음에는 실력이 쭉쭉 늘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. 책 스케일링 피플에 따르면 기술을 배우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고 해요. 첫 번째는 인지적 단계, 아주 느리고 서툴게 기본을 배우는 단계죠. 두 번째는 연상 단계, 이때부터 효율이 오르고 실수도 줄어들기 시작해요.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자동 단계인데요. 이제는 뭐 별 생각 없이도 너무나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는 단계죠.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마지막 단계, 모든 게 너무 편안하고 익숙해진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장의 덫에 걸리고 만다는 겁니다. 그럼 이 지긋지긋한 벽, 대체 어떻게 깨야 할까요? 보통 이럴 때 뭐라고 조언하죠? 초심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기본부터 다시 해봐,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그런데 말이죠. 놀랍게도 후속 연구는 전혀 다른 아주 도발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. 그냥 연습 시간만 늘리는 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. 몇 년 뒤에 안데레스 에릭선이랑 니나 키스라는 심리학자들이 이 타이피스트들을 다시 연구했는데요. 거기서 정체기를 뚫고 나간 사람들한테서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. 바로 이 숫자, 10에서 20%.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? 에릭손은 정체기에 빠진 타이피스트들에게 정말 뜻밖의 조언을 하는데요. 바로 지금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속도보다 10에서 20%더 빠르게 치라고 요구한 거죠. 자, 여기가 핵심입니다. 책에 따르면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오타가 늘고 실수가 많아졌어요.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였다는 겁니다. 이 의도적인 불편함, 이게 뇌를 새로운 방식으로 자극해서 단단했던 정체의 벽을 그냥 확 허물어 버린 거죠. 획기적인 성장은 안전지대 밖에서 시작된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사례예요. 좋습니다. 정체기를 깨려면 일부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건 알겠어요. 그런데 실수할 게 뻔한데 어떻게 그렇게 겁없이 달릴 수 있을까요? 그 용기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? 그 동력의 비밀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. 세바시를 만든 구범준 PD의 이야기에서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죠. 한 기사에 따르면 구범준 PD가 처음 세바시를 기획했을 때 주변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? 정말 차가웠대요. 절대 안 될 거다. 그게 되겠냐는 내부 반대가 엄청났죠. 그런데 지금의 세바시는 어떻습니까? 2200개가 넘는 강연, 220만 유튜브 구독자, 독립한 뒤로는 계속 흑자를 내는 강력한 브랜드가 됐잖아요. 구범준 PD를 움직인 건 바로 빅터 프랭클의 이 한 문장이었다고 해요.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. 그리고 그 공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힘이 있다. 주변의 부정적인 자극에 대해 포기로 반응하는 대신 이게 바로 내가 성장할 기회다 라고 선택한 거죠. 바로 이 믿음이 불확실성 속에서 과감하게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준 강력한 엔진이었던 겁니다. 자,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? 정체기를 뚫는 열쇠는 속도고 그 속도를 내게 하는 엔진은 믿음이라는 거. 그런데 정말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? 장기적으로 우리를 지탱해주고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게 만드는 진짜 비밀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. 과연 속도와 자기 믿음만으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? 더 빨리 달리다가 세게 넘어졌을 때, 그리고 모두가 안 된다고 해서 나를 향한 믿음마저 흔들릴 때,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? 우리는 종종 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놓치곤 해요. 책 다정함의 과학에 따르면 그 진짜 비밀은 바로 관계에 있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족과 있을 때 스마트폰 치우기 같은 아주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
끈끈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잖아요. 바로 이 관계가 주는 깊은 안정감이야말로 우리가 기꺼이 경계를 넘고 실패를 무릅쓰며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궁극적인 안전망이 되어준다는 거죠. 자, 이제 서먼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나온 3가지 핵심 조각을 하나로 쫙 꿰어보겠습니다.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공식,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. 우리가 찾아낸 새로운 성장 공식은 바로 이것입니다. 첫째, 의도적으로 내 한계보다 10에서 20%더 빠르게 달리는 속도. 둘째, 주변의 반대를 성장의 기회로 해석하고 내 비전을 굳게 믿는 믿음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위험한 도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깊고 안정적인 관계. 이 3가지 톱니바퀴가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 우리는 넘어져도 괜찮은,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진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. 미국의 유명한 뮤지션이죠. 헨리 롤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. 저에게 재능 같은 건 없습니다. 그저 남들보다 하루를 더 일찍 시작할 뿐이죠. 결국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꾸준히 밀고 나가는 그 힘 자체가 성장을 만든다는 뜻이겠죠.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특별한 재능이나 대단한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쩌면 그보다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잘 유지하고 수많은 반대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밀고 나가되 다만 속도를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가져가는 것일 수 있는데요. 그런 의미에서 다정하지만 좀 더 빠르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. 늘 감사합니다.